보니까 성령 강림주일이더라고요. 예, 성령 강림주일인데 오늘 너무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진옥 선생님과 그 아드님 윤석희 박진옥 선생. 오늘 제가 마침 이 우리 교회 역사를 지금 이제 제가 정리를 하거든요. 이번 주 설교하고가 이제 코로나 전까지 오늘 역사를 한번 정리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40주년 예배가 오전에는 40주년 예배를 두고 오후 2시에 은퇴 예배를 드려서 오전에 40주년 기념 예배 때에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 통합돌봄 시대까지 역사를 이제 정리를 하고, 이거 전부 영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오늘 이것까지 다 들었고, 또 최근에 또 언론에서도 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제목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걸 갖고 1990년대에 우리가 기적의 고기잡이라는 걸 가지고 최초로, 우리 최근에 많이 했죠. 마당극을 최초로 그 당시에 30, 40대의 어른들, 그 다음에 청년 노동자들이 모여서 마당극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 그 마당극을 박진영 목사님 그때 아프셔가지고 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뿌렸는데 그 주인공이 오늘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따가 조금 시간이 조금 제가 늘 교우들한테 조금 한 게, 이 역사 정리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치는데 우리가 약간의 이렇게 늘 하듯이 그 대본을,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했던 그 대본을 가지고 우리가 마당극을 이제 할 건데, 그때 조금 시간이 우리가 제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 현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초기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얘기를 제가 설교 때 잘하는 걸 좀 집중적으로 합니다. 초기에 이게 장면입니다. 자, 이게 한번 읽어보죠. 빨간 것만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같이 깊은 데 시작.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아멘. 깊은 곳에 던지니까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절망하는데, 저는 지금 40주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초기에 이 역사가 지금 반복되는데, 정말 놀란 게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박진옥 선생님이 왔었다는 게, 자, 이게 1986년이 아니라 아마 5년 정도 될 거예요. 6년 전에 한 가을에 왔고, 제가 겨울 그 성경학교 하면서 본격화되고,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 교사가 박진옥, 오세양, 김기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박진옥 선생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이제 첫 입성하는 겁니다. 입성. 이때에 제가 제일 처음 왔을 때 만난 친구가 저 앞에 있는 친구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빨간 거만 시작. 5년 전 어느 겨울 우리 동네엔 아주 작은 교회가 세워졌다.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약대 동산에 십자가가 서졌고, 그때 3학년이었던 나는 이 작은 교회의 식구가 되었다. 황소대같이 친수, 외치에 오르라 흘리는 영웅이,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하는 영웅과 함께 우리는 다정한 선생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뭐 연극력이 쭉 나오는데, 이게 1회 졸업한 초등학교 여기 진 약대동에 있는 애가 자기가 경험한 약대동 얘기인데, 제가 그때 옛날에 쓴 거예요. 이 글을 쓴 친구는 새로운 주일학교 1회 졸업생으로 지금은 고등학생이 되어야 할 아이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공장에 다니고 있고,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부득이 어머니와 동생과는 떨어져 살고 있었다.
제가 처음 경험한 아동과 그의 역사입니다. 뭐 이야기가 길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꿈터자리예요. 이게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박진영 선생님 등장. 내가 이걸 하는데 선생님은 까마득하게 자기 얘기를 할지 모르고 온 거죠. 이게 놀라운 박수 한번 칩시다. 나는 이거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박진혁, 예신이, 유선복. 요게 서울에 있었던 박진혁 선생님은 감리교 출신으로 강남대학교 복지학과 나오셔가지고 내가 기억이 정확하죠? 네, 제가 그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박 선생님은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예권사가 그때 여기 합류했어요. 어린이집에 유선호 그다음에 유선목이라고 여기는 서울에 있을 때 대학교 이 친구들이 이 80년대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 그룹과 또 이제 교회 그룹이 해서 어린이집 이 그룹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 모든 선교에 교회보다 먼저 출발됐다는 거죠. 자, 여기 주일학교가 이제 있고, 요게 제가 여기가 있는 거야. 두산이. 귀여워. 여기 그리고 이향윤 선생님 여기 저 아래 있어요. 아래 있어 이향윤 선생. 아래에서 두 번째 아래. 왼쪽에. 이향윤 선생은 여기 박진영 선생님 때 저건데 저기에요 지역아동센터를 한 김경희 권사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향윤 선생이 서울에 있어서 같은 그룹에 내려와서 하다가 먼저 나가면서 이 저기를 놓고 간 거예요. 저 김경희 권사를 하고 김경희 권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정말 내가 보니까 완전히 성령이 아까 기도에도 나왔는데 성령이 하지 않으면 오늘 올 수가 없어요. 박진호 선생님이 성령이 뭔가라는 걸. 자, 우리 청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89년도에 여기가 등장을 하고 자, 요게 속이 제일 처음 공부방입니다. 이양민 선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꿈이도 하는데 노란 지붕아에 3, 3, 5 모이는 아이들이라고 돼 있어요. 벽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때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이 노란 지붕 아래 이 해맑은 애들 이게 초기에 예? 저기거든요. 요거는 박혜정 집사님 전 애들인가? 아니요, 제가 이제 처음 학습 봉사 하러 왔을 때 있었던 친구들이에요. 네, 저거 할 때 실습 나왔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초등학교 졸업까지는 제가 또 보고 있어요. 그 이후도 이제 가끔 길에서 만나기도 하고. 이제 공부방을 알기 전에 이 시간쯤 아무도 방귀 주지 않는 집에서 식어 빠진 밥을 혼자 챙겨 먹어야 한다. 지금은 점심 저녁을 다 이곳에서 해결한다. 그리고 선생님과 숙제하며 공부도 하고 가끔은 형 동생 친구들과 노래도 배우고 견학도 하고 하루하루가 참 재밌다.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는 당시에 기독교 기여민이라는 여성 그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목사들이랑 결합해서 지역 아동센터 타가서 지타령이라고 타가서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 아동센터로 이어간 거예요. 그게 서울에서 민중교회인데 그때 박진옥 선생님을 누가 데려왔냐면 그 유명한 우리 교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반경희 권사가 어디서 오셔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총각 처녀예요. 근데 그때 왔던 내 후배 윤석이가 우리 연애를 하가지고 여기에 누구 예신이 백익현 다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게 이성현이가 아주 그냥 그 합동조합하는 여기 달나라 독해 하는데 거기 가서 그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죠. 자, 이 기록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6주년, 92년 6주년에 지역선교위원회 자담회를 하는데 여기 이학님이에요. 어린이집 2회 졸업생이 군병교 4학년이 되고 저학년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는 공부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생기면서 공부방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지역 만남의 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경애인가? 이 김상신이 부인이 이름이 최경애 맞죠? 약계동은 맞벌이 부부가 밀집되어 있고 그에 따른 방치된 아동들이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빠듯하게 살다 보니까 엄마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별설 가정의 아동은 갈수록 늘어가는데 어린이집 10%, 공부방 주력이 30-40%.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별설 가정률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일학교 총무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여기 초기에 새롭게 이끌어온 것은 지역선교위원회였어요. 저 아까 같은 인물들이고 그때 우리는 이 생활 현황을 이미 공부방에서 조사를 했어요. 월세가 53%예요. 우리 주민의. 총 수입이 65만 원, 9만 원을 가지고 90년대 생활을 했고 평균 생활비가 49만 원. 이게 약대동의 현실입니다. 이때 강아지동의 유명한 한국의 크리스찬 작가죠. 권정생 선생의 강아지의 작품을 정승갑 선생이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약대동에 와서 정승갑 선생이 그린 그림이 기념비적인 것이 공부 이제 짜증이 나요. 이게 이 건물 이전에 이 건물이 지역 만남의 집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 건물들을 함부로 팔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역사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역사문화공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벽화 그린 거 유명한. 그런데 이제 황소대가리가 계속 나오죠. 나비, 출연 이렇게 애들이 이거 소가물이에요. 소가물. 제가 갖고 있다가 소정이, 추나, 영희, 미인은 우리 동네 이야기에 동네에서 싸우는 아이들 모습을 보며 작은 종포를 만들어 부통을 두고 분주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벽화를 많이 그렸죠. 초기에. 그리고 당시에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이었어요. 전국의 서민 지역에 가서 이 학생들이나 이런 그룹들이 같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작가로서 정승갑 선생이 강아지동의 그림 저자가 우리 동네에 와서 짜증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여기 와서 밥 먹고 보호를 받고 숙제 정도까지만 하지만 입시에서 완전히 해방된 아이들. 그렇게 자라서 여기에서 결실이 누구로 나왔느냐? 최종적 결실이 엄미선 집사와 이성현이가 아주 충실한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이고 이성현 선수는 상당히 디피컬트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좋은 마누라를 얻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지난 야외 예배에 우리 집사님의 은혜를 좀 받으셨나 봐. 김정숙 집사님이 좋은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자, 이 진땡군과의 한판 승부는 우리 오세영 선생이 나오셔서 잠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역사적인 사건인데 아니 그래도 본인이 직접 좀 말을 들으세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얘기. 요거는 이제 제가 책에 써야 돼서 가명으로 너무 유명한 진우 얘기고요. 아마 우리 2월 14일에 올 거예요. 자기가 꼭 와서 마지막으로 봐야 한다며. 네, 그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방 시절이나 어린이집 시절에 악역을 하는 교회 학교에서도 꼭 말 안 듣는 애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들이 사모님 쟤 좀 보세요. 이래가지고 꼭 악역을 했는데 얘가 이제 그 약대동의 유명한 짱이었어요. 그 약대 초등학교 그다음에 내동중학교에는 부천의 그 짱들이 그 포진했었던 그런 학교였고 이 약대 초등학교에 이제 다녔는데 이제 엄마가 사실 이제 그 새엄마가 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엄마 이제 두 번째 엄마였는데 엄마가 이제 약대동에 그 점집이 그 빨간 깃발이 많았잖아요. 이게 어려운 동네 원래 빨간 깃발이 많으니까 거기가 이제 요즘의 미용실처럼 그 여성들의 마실
근데 거기에 그 빨간 깃발 사장님께서 새록교회를 보내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제 몰래 와서 맨날 맞고 그랬는데 그래서 두 형제가 근데 큰 애가 요 황석대가리고 원래 집집마다 둘째를 말을 잘 듣잖아요. 큰 애가 항상 문제를 얘는 두 마디 이상하면 전부 주먹이 나가는. 그런데 무척 인기가 많았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맞으면서 이 형아를 되게 좋아했어요. 황소대가리. 왜냐하면 마음이 좀 여리니까 때리면서도 잘해주고. 근데 그런 친구인데 6학년 때 한글을 못 읽어갖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맡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30대 이 혈기왕성한 얘를 맡아가지고 그 아까 보이시던 그 문 조그맣던 그 꿈터 자리에서 이제 공부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학영 선생님이 나한테 이 아이를 줘갖고 제가 이제 얘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걔랑 나랑 이제 싸움이 붙었고 뭐 어쨌든 식칼을 들고 왔고 제가 진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제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이 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하고 얘는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교도소도 갔다 오고 뭐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도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하여튼 이게 저도 꼭 이걸 언젠가는 한번 기록에 남기고 싶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러고 나서 IMF가 터지는 겁니다. IMF 이런 와중에. 근데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1998년 10월 18일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가 아나바다 장터를 열고 구역 공무원 모아서 결식아동들을 이거를 하자. 이게 기록에 있는 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 무료급식센터 새로운 신나는 집. 우리가 지금 그 아이들 그 청소년 그 밥집 있잖아요. 그 꼬미식당. 그 전에 이미 이런 그 밥집을 무료급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꿈터는 모든 것을 다 하는데요. 모든 게 다 거쳐 지나갔고, 그러니까 완전 인큐베이팅이라고요. 근데 제가 막판에 혹시 이거를 팔자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아주 제가 이거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교인들이 잘 해서 지금 그게 뭐 지금 저걸로 자산화운동까지 갔는데 하여튼 정성희 집사님 잘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이 EBS에서 취재가 나온 거예요. 가정 회복을 위한 내기 신호운영을 부친학교 정세상교회 이제 김경희 권사가 이 코로나에 가정이 해체가 되고 아이들이 밥을 못 먹었을 때 그때 전국에서의 그때는 공부방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애들 가지고 해체된 가정을 돌보는 것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문민정부나 이 정권이 들어가면서 이 지역 공부방을 지역 기독교 자금교육을 하는 이거를 지원금을 주고 한 200 정도 주고 이거를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이라고 촌스럽게 아동센터를 만들어서 부천에 지금 몇 개인가요? 한 60개 조금 못 되는 60개가 넘고 전국에 한 5,000개가 넘는 제가 늘 쓰는 거는 한국 사회의 최초의 지역 복지 전달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분야는 늘 이제 약대동이 선도를 했죠. 이거를 많이들 까먹고 계셔서 뭐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이 초창기가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있는지 아까 기도에도 나왔듯이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들. 자 이거 어차피 우리가 초기 공동체는 아동과 가족, 가족과 지역, 생명과 협동 이렇게 나눴는데 1990년도 타가서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보호 공장에 나간 부모들, 하수도에서 노는 아이들 그러다가
상호의 현장에 진입하지는 부모들의 욕구가 있어서 공부방으로 탄생했다. 모든 출발은 교회부터 먼저 시작한 새로운 어린이집. 거기에 오늘 최초의 문을 연 박진옥 선생님이었고 2대 원장이 오시환 선생님 원장이었죠? 몇 년 하셨나요? 10년. 그 다음에 김기숙 권사님 몇 년 하셨나요? 23년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이어져서 오늘 이 역사를 우리가 이 기록으로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만남의 집에서 김기숙 권사님 같이 살았나요? 네네. 와, 이 집이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집 자리인데 만남의 집 자리에 김기숙, 이항님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았어요. 공동체 생활 했어요. 김경희 권사도 살았나? 네. 꼭 방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까먹었는데 초기에 우리는 이런 역사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는 여기 부모였다가 아까 같이 여기 선생님도 옛날에 그 전라도에서 와서 처음에 견습을 거쳐가지고 복지사가 된 거더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복지사 이런 한 초기에 이런 많이 배출한 거죠. 근데 이 건물에 이게 이제 초기에 여기가 문정이 아니 문정이 엄마잖아. 문정 엄마야. 여기 2학년 여기 5학년도 있고 이게 초기 멤버야. 초기 멤버. 문정이 엄마. 문정이. 자, 너무 잘하시다. 나의 4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부인하시나요? 아직 안 왔어. 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번째가 김현자 권사님이 이제 신방과 마실과 이렇게 하고 제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 것은 그리고 이 IMF 이후에 이 김권사님과 잊을 수 없는 것은 코로나기에 저거를 가지고 이 마실이라든지 어르신 돌봄으로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 이 전통이 사실은 지역에 일자리를 얻으셔서 내려가니까 이게 이어질까가 제일 가장 걱정했는데 자 이분이 또 등장해서 너무나 훌륭히 일어나서 아까 말했듯이 도서관은 뭐 원래 세운 사람이 지금 이어져서 넘겼고 저는 가장 많이 의지했던 분이에요. 원사님이 뭐 기도나 모든 것도 많이 배웠고 이런 분인데 한 팔을 잃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다음번에 내가 이제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떠날 때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해주고 더 젊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거는 다음 주에 마지막 살 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아주 뭐 잘 이어져 여기는 계속 등장하시네 이거지. 도서관도 아주 적임자로 됐고 어르신들 잘 이어주고 뭐 여기 저기 꼬미시마 식당은 뭐 하던 뭐 잘 하고 있고 뭐 모든 선교체가 좋은 목사님 모셨고 다 제대로 이어져 가고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이제 떠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초기고 초기고 이게 이제 그 이어지는데 여기서 제가 한대 뭐 요게 이제 이렇게 계속 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대동 그 주민자센터 여기가 원해정 시장이에요. 여기 원해정. 사실은 상당한 만대가 있었대요. 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원 시장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자기가 직접 등장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었도록.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말 하는 것은 왜 요 시기에 약대동에
우리 지금터를 가정지원센터라고 오상 선생이 이름을 해서 만들었고, 저는 도서관을 가족도서관으로 이름을 썼어요. 왜 이름이 가족이라는 게 이 시기에, 이 IMF 시기에 등장하는가? 제가 10년 차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을에 정착해서 마을 주민과 함께 살려고 하는 게 삶의 목적인데,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집, 저가서 이동하는 분들이,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처음부터 막 교회 다녀야 이러지 않아요. 충분하게 봉사를 하고 충분하게 관계를 맺어서 마음이 열렸을 때, 어머니 이제 우리 좋은 모임이 있으니 학습 모임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교회 다녀 학습 모임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저는 다음 달에 이사 갑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이분들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긋지긋한 약대동에서 탈출하는 게 목표예요.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사는 게 목표인데, 그냥 완전히 땅콩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대호 각성을 해서 잘 사는 부분은 좋은 정도로, 여기에서도 살기 힘든 사람들은 인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천, 계양동 시골로. 그러니까 그리고 선교 기관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어린이집 하면은 교사들도 전도하고 그러겠지만, 요즘은 선교 기관 지원학생 때는 정부가 종교를 간섭하지 마라. 다 종교 기관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이 생각이 다 무너지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생일을 찾은 게 마을을 만들어, 마을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해체되는 가정을 지원하면서 마을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족도서관이라는 의미는 주로 가정 해체 시기에 사회적 가정, 지역적 가정, 공동체적 가정, 이런 게 다 어렵지만 연대하고 힘을 합치기보다는 전부 해체되어 있고 각자 도생하고 혼자 고립돼서 살겠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서비스를 하고 같이 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족이라는 걸 살리자라는 게 IMF 시기에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영상으로 한번 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한 거니까. 1986년 부천이 대표적인 서민 지역인 약대동을 찾아와 교회를 개척하고 마을과 지역과 교회야말로 가장 좋은 배움터라는 신념으로 어린아이부터 젊은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며 작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지역 선교와 문화 선교를 실천하고 있다. 마을에서 담당하는 교회 모습은 참 크다. 1986년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990년 지금의 지역가정센터인 공급방, 2000년 가정지원센터, 2002년 가족도서관 설립 등으로 국보를 밝히며 밑바닥 마을복지 금융망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침 약대동에서 그 청년들의 학사당 활동으로 주민 선교 활동을 그 기록을 보고, 내가 이곳에 가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되겠다 하고 약대동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1986년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1990년 새로운 공급방도 부천의 1호 공급방으로 시작되었다. 공급방은 설립되는 곳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전달되고 복지와 문화가 전달되며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지금은 60여 개의 공급방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약대동 도서관 이름은 신나는 가족도서관이다. 가족도서관은 IMF 시기 지역의 가족이 해체되면서 예수 가정을 꿈꾸며 지어진 이름으로 단순히 혈연적 가정이 아닌 사회적 가정, 지역적 가정, 그리고 공동체적 가정을 의미한다.
교회는 가정과 지역 전체가 이야기 공동체가 되는 데 가장 큰 의미로 생각합니다. 2000년 가정지원센터, 2002년 가족구성원 설립 등으로 보폭을 넓히며 새롭게는 밑바닥 마을복지 근원망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학습훈련 프로그램 상영제, 인문학 카페, 선교 아카데미, 성서 아카데미가 완성되었다. 자녀 이름으로 회원되는 약대동은 신나는 가족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아동센터와 가정지원센터, 꿈빛 한글보험터와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와 푸른숲 학습센터와 환경교육 포진에서 작은 도서관 소개, 시립도서관까지 함께하는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을 갖춘 마을과 도시의 문화학습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원건 목사의 약대동 마을산대기는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를 꿈꾸며 탄생된 것이다. 마을이 캠퍼스가 되어 약대동의 교회와 공부방, 도서관이 도시되고 마을의 골목도서관, 공원, 놀이터들이 꿈을 꾸고 흉털골털 다시 부활하며 살아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네, 이제 저런 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2000년 13년 정도 되면은 이제 전 마을을 포괄하는 이 지역 교회가 됐어요. 이거 통합돌봄 마을을 하는데 2013년 되면 결정적인 것이 꼽사리 영화제와 달터의 탄생이에요. 달터는 마을 협동조합이고 그 다음에 도서관은 이미 지역아동센터 주민지회자치센터 3층에 이게 중심에 서 있고 이 꼽사리 영화제라는 부천 전체를 커버하는 영화제가 큰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이제 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교단에서도 마을 운동을 채택을 하고 그래서 이 마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것이 평생학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홍수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푸른부천 20일의 작은도서관운동도 그 홍수키 선생의 이 평생학습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학습 생태계를 마을 전체로 만들 수 있다. 마을 전체를 학습 생태계로 만들 수 있다라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돼 있었던 일이고, 이런 게 뭐 이게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런 전체에서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복지 생태계는 사회적 접이나 협동작업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얘기들을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요때부터 주류교가 좀 유명해졌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 협동조합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제 마을의 꿈을 꾸면 거기에서 온 취재에서 전부 제 중심으로 취재가 됐는데 저는 속으로 상당히 불편한 게 있어요. 정성희 집사님이 하는 거도 전부 내가 만든 걸로 돼 있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담임 목사였으니까 일정 정도의 뭐 책임과 뭐가 있었지만 달토도 남자들의 남도에 여기 지금 그 누구냐 송헌수 선생님의 지리산 저기 송헌수 선생 딸이 뭐죠? 자연인의 거기로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이미 6명이에요. 이원던, 백일편, 정석의, 김준호, 김정석. 이 기록을 갖고 있어요. 책에도 여러 번 나왔고. 여기에서 결의를 해서 그때 집행위원 그러나 준비위원장으로 정성의. 그러니까 늘 저분은 준비위원장으로가 되더라고. 워낙 인품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게 그 책임을 또 맡아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서 또 이렇게 나대는 게 좀 있더라고요. 본인은 무엇이죠? 그래서 손을 들고 또 설명을 우리한테. 저는 저렇게 하니까 이제 준비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써먹었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 때 쓰는 자본은 우리 자본주의에서 쓰는 머니 캐피탈, 돈이 아니라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난 척을 좀 하고 돌아다니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영화제, 이게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이거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평생학습이고 복지 생태계의 키워드는 사회적 자본이고 그 다음에 문화 생태계를 만들려면 키워드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마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진짜 이야기로 가장 채웠거든요. 이 당시에. 할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분이 이 부천에서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감리교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을 목회 강의하고 오셔서 전승욱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셔가지고 이제 결국 담임 목사님 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분이 와셔가지고 자기가 영화를 하는데 청소년들과 약대동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시겠냐고. 나는 저는 약간 이지고잉이에요. 하면 편하게 까지고 약간 하라고. 그리고 제가 문화적인 소양이 떨어지니까 이제 오세양 선생한테 여기가 감리교 도시산업선교회 문화패 출신이거든요. 북치는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우리 엄마가 제가 결혼한다니까 어떤 여자냐 그래서 제가 생각이 잘 나서 북치는 여자를 우리 엄마가 놀래가지고 무슨 북치는 여자를 왜 들어오냐고 우스갯소리로. 하여튼 이제 이분이 와서 해서 아주 큰 일을 일으켰다.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서부터 약대동의 꼽사리 영화제가 성공하면서 세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청에 가서 커뮤니티 케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초의 연대죠. 세계회가 꼽사리 영화제를 가지고 꼽이 심야식당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연계가 되고 저기 꿈터는 박물관으로 프로젝트가 이미 상당히 유명해져가지고 우리가 하면 다 됐더라고요. 자, 이 여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레베카 솔리시라는 이 재난이 세계적인 재난이 일어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재난을 우리가 너무나 잘 견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큰 미래를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여기서 큰 것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이 재난 가운데에 밥상을 들고 여기 김진호 선생은 여기 수리를 하고 여기 꿈터 공간에서 도시농부라는 거를 했어요. 도시농부를 이제 이 원사님이 다 죽어가는데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막 생명이 나오는 얘기 소식이 오르니까 제가 이제 마을 목회를 하면서 지금 신문 기자와 같은 게 그런 거 전부 찍어가지고 막 인터넷에도 올리고 교회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또 강의하러 다니고 그래서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발빠르게 부천 의사협에서 건강 리더 교육이 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거를 우리도 해서 마을에 돌봄 리더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구강을 수료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그게 성공하니까 환경생태 리더 유미호 선생 있죠. 기독교 환경연구 그분한테 우리가 이게 됐으니까 환경생태 리더도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하여튼 여기 이런 여기 선희정 집사나 이은주 집사 이런 분들이 이런 게 잘 호응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10명씩 이 환경생태교육, 건강기도교육, 그 다음에 이제 문예학당이라는 것은 꼽사리 영화제 때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 동네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미나하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세 개, 문화 생태 리더들, 건강 리더들, 문화 리더들이 한 총 30명 정도의 이런 이 리더들이 양성이 된 거죠.
그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활동이 좀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 전국의 이 돌봄에 이제 전국을 이끌으시는 임종환 교수를 요 어간에 만들어가지고 그때 뭐가 냐면 이 건물이 이제 저출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폐원을 우리가 결정을 해요. 그 집사님이 그랬을 때에 여기에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 양육시의원 우리 여기 모여갖고 약대동 이 건물을 어린이집 대신에 돌봄센터를 만들자. 근데 돌봄이라는 것이 건강돌봄만 아니라 문화예술적 돌봄, 생태적 돌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 제가 그려가지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각종 동아리들이 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기를 이렇게 지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 거고, 이제 이거를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이제 거의 무국의 마지막 영상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잠깐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좀 전체 화면으로 해주십니다. 응? 전체 화면. 잘 안 보이더라고. 크게 꺼지니까. 어제 내가 시험을 해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기를 이제 지나가는 게, 거의 조그만 건 여기에 이제 미디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 도서관에 OPD라고 이 영화 하시는 분이 저기 모셔다가 어르신들 다 하고 여러 마을학교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문화예술이 다 모여가지고 돌봄 문화 축제 이런 거. 그래서 이때는 청개구리 이정아 사모님 부천의 대표적인 청소년 이런 분들이 다 결합을 했죠. 이거 할 때 이 버스를 여기 모시고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지. 밤에 이 버스가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하여튼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40주년 할 텐데 최종적으로 이 공간을 내놓기로 결정을 해요. 저희가 이것도 굉장한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공간을 내놓고
이제 보면 이제 코로나의 마지막 세 방향인데 가정도 성과 지역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기록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을 사진을 찍는 거가 그때 나왔고 문예학당과 꼽사리 영화제가 결합해서 이 흐름을 만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굉장히 힘든 막판에 새로움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6월부터 새롭게 출발된 어르신 모임 어르신 마을 신신마을 이름을 지어 했던 거를 써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보세요. 23년일인데 6월부터 새롭게 출발된 어르신 모임 이름을 신바람 어르신 마을 신신마을 이름 지어 건강과 학습과 놀이를 어르신 문화를 만들었고 신신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코로나가 막 끝났을 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신신마가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출발한 게 지금 정말 하여튼 우리 정수영 집사님 뭐 맹활약을 해가지고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마을 신방 아까 말했던 이 마을 신방 이 어르신 사역이나 이제 건강 사역이 이렇게 마을에 1년에 한 번은 마을 신방으로 하는데 이거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어르신들이 오기를 힘들어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랬지? 가지 않고 아니 거기 마실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바뀌고 원래는 여기 가서 서랍도 재고 방역책도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리고 23년에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이 다 예배 드리게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23년에 부활절에 어르신 부활절 예배와 본당들이 4월 9일 구역 여행 예배 4월 30일 경기도 마을 탐방중 6월 8일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야 어르신들 한번 김 권사님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도 좀 결단을 해서 그러면 매달 하루 한 주는 오시면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근데 저기 또 반발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매주 뭐 매달 한 번씩 그러면 어르신 오면 밥을 잘 차려야 되는데 그거 누가 준비하느냐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넘어가서 지금은 어르신이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완전히 정착해서 이번에 야외 예배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23년도에 이 코로나기에 어르신들이 많은 4분의 1 정도는 교회 코로나 물리적으로 다 나갔는데 그런 분들을 어르신들이 채워주고 또 여기 있는 심어진 청년 집사들이 채워주고 또 마을 협동조합, 노천 마을 협동조합까지 채워지면서 그 거리가 지금 복귀되는 건데 아까 기대해 나왔듯이 이 30주년에 또 이렇게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떠나는 분도 계시지만은 부르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큰 섭리 가운데서 자 그렇게 해갖고 36년 되니까는 여기 마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하늘이 심하신 땅 이게 막 몰아가는데 이 주변에도 여러 가지 이제 청소년 마을 움직임 있잖아요. 이거 다 모으면은 오늘 성령 가운데 성령의 마당교회가 되겠다. 온오프라인 그런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 하면서 1층 어르신 한글교실, 2층 청소년 문화교실, 그다음에 본당은 이렇게 쓰고 본당에서는 또 뭐 체육 활동 이러고 옥상에 생태 공간으로 원래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수도 문제나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햇빛 발전소라는 것이 해서 옥상 이런 것도 나오고 지금 옥션인가 보니까 옥상에 10만 원만 들이면 그걸 뭐라 그러나 도움 같은 거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도 거기서 옥상에도 올라가고 생태도 하여튼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닌데
나중에 좀 제가 팁은 드리고 가게요. 이 옥상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AI 돌려보면 우리 교회가 이 기간에 있는 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간의 혁명을 이뤘다고 걔네들은 늘 칭찬을 해주니까 그렇게 걔네들이 평가하더라고요. AI는 이게 완전히 마을에 개방해서 내가 이거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걸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문명 전환기에 생명광목과 돌봄 마을 쓰고 별빛 마을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책을 2권을 썼어요.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거가 거의 막 무너질 것 같으니까 나로서는 막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한 거죠. 자, 결론은 그래도 사람 멈추지 않았다는 건데, 자, 기적의 고기잡이 1990년대 최초의 마당극을 이제 여기 온 박진옥 집사 목사 여기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이거 짧게 제가 만든 건데. 요걸 누가 이제 신문에 났는데 민중교회 새로운 진로 모습으로 했는데 여기가 최경래 선생 이 맞아 여기 잡혀다오 예수 구문에 잡혀다오 덩닥기는 내가 잘 써먹는 그때부터 그걸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춤을 다 나와서 추진 않았어요. 요 분이 여기 지금 잘 나온 요 분이 되게 여기 권하시고 요 분이 이게 재밌는데 누구인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들의 오빠 토군이 오빠라고 아세요? 맞아요? 네, 토군이 오빠라고 김기숙 권사님 부분이 당시에 와서 연극도 했어요. 네, 이런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토군이 오빠를 내 은퇴 시간을 보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자 여기 남집사 여집사 청년들 다 나오니까 자 시작 남집사님부터. 오늘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실으세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박진호 선생님 때문에요. 큰일이야. 4년 동안 그렇게 애쓰시더니 그분이 아니면 어린이집이 오늘까지 왔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대요. 글쎄 말이에요. 하는 거는 주변에 시간 없이 밤낮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더니 단단히 병이 났을 거예요. 어린이집에 잠시 물러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너무 힘드시고 저도 너무 글쎄 어려운 조건에 너무 말이 많아서 갈수록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일꾼들을 격려해야 될 때요. 서로 힘을 냅시다. 지난 5년 동안 늘 역경이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극복한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모아야 해요. 공장에 다니는 것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교회에 다니는 것도 이젠 싫다 싫어. 이젠 정말 지쳤어.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힘이 있어야 던지지. 이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두렵고 무서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야 해. 이번엔 깊은 곳으로. 베드로가 건달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이유가 무엇이니? 그것은 믿음이야. 우리도 베드로처럼 좌절 속에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는 이런 믿음을 전해야 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래도 믿음이 아직도 다 같이 이제 믿음으로서는 그물을 던져보자. 우리가 놀래 사라질 정도로 푸르고 싱싱한 활활 뛰는 고기가 뛰는 거야. 그리고 푸르른 바다를 향해 출발! 자, 원래는 잡혀다오 예수의 그물을 시작. 잡혀다오 예수의 그물에 잡혀다오 동nak 얼쑤 있었는데 넘어갔네요. 네. 자, 그럼 한 마디만 아직 남아있네. 자, 이거 이제 읽어보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나요. 자, 요 대목에서 박진호 선생님이 잠깐 나오셔서 본인이 주인공인데 모르고 한 말씀 좀 거기서 그 시절 얘기도 좋고 뭐 최근 지내시는 얘기도 좋고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누고 싶은 말씀. 할렐루야.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서 목사님이 덩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85년 12월에 여기 내려왔고 이제
교회원을 오려고 그래서 제가 언제 여기 있었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85년 12월부터 90년 10월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으면서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와갖고 저는 같이 아까 예신이 유선모 목사님 이렇게 4명이 아까 그 교회에서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의논하고 뭐 이제 그래가면서 시작한 어린이집에 오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집들이 막 기억나면서 그때 굉장히 가정마다 많이 방문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아직도 이쪽 지역에 살고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이번 주간 내 이제 새로운 교회 생활을 떠올렸었고요. 오게 된 거는 그동안에 너무 이제 제가 강원도도 가서 살고 뭐 여기서 떠나서 장호원에 가갖고 좀 쉬었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떨어져서 있으니까 회복이 됐고요. 서울, 강원도 이렇게 지금은 파주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너무 심신이 이제 좀 지쳐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같이 온 재혁이가 그때 이제 아팠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재혁이가 오늘 같이 오면서 나보다 더 재혁이보다 더 젊었을 때 저희가 여기 왔으니까 제가 참 그때 세상을 잘 모르고 철이 없었을 때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뜻하지 않게 오늘 목사님께서 교회 역사를 해주셔서 참 이제 그때 기억을 나면서 참 그 목사님과 또 같이 함께 있었던 청년들 또 이 지역에 있었던 뭐 어린이들과 아까 어린이들도 막 사진에 나오니까 이름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와갖고 또 이렇게 주차를 어디 하나 막 이렇게 몇 바퀴 돌면서 아직도 골목골목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도 보면서 이제 찾아갖고 왔는데 그 겨자씨 하나리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이 지역사회 약대동과 한국 사회와 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원도 목사님 정말 뭐 말할 수 없이 그때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실천으로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돌봄을 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속에서 여기서 5년이라는 세월을 뿌리내리고 살았었지 않나. 또 그때의 그 삶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살면서 이곳저곳에 이렇게 살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가장 이제 아름답고 귀하고 그런 새로운 교회였지 않나. 오늘 정성희 관장님도 이렇게 뵙고 그러니까 너무 새롭고 또 우리 여기 선생님과 우리 오세양 사모님 또 새로운 얼굴도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네.